서브이십니다. 한국 국민 앞으로 이거 안 하면 20년 후 앉아서 거지 된다. 초점 8년 만에 역대급 엔저 더 떨어지나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역대급 엔저의 상황입니다. N1 환율은 8년 만에 8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엔화가 약세인 이유는 미국은 인플레이션으로 긴축을 하는데 일본은 단기 금리를 0.1%로 동결하며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버블 경제가 끝나는 1990년 이후 잃어버린 30년간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엔저가 지속되는 이유는 버블이 꺼지고 부동산과 주식이 폭락하면서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된 것이 근본적인 이유이겠죠. 일본 2022년 경상수지 109조 원 흑자 47% 떨어졌다. 엔저로 8년 만에 최저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은 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상수지는 2022년 기준으로 한화로 약 109조 원 흑자입니다. 무역수지는 15조엔 적자이고요. 그리고 서비스 수지도 5조엔 적자로 20조엔 적자입니다. 그러나 소득수지가 35조엔 흑자로 무역수지와 서비스 수지의 적자를 메우고도 흑자로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 수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즉 해외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의 투자에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일본의 서학개미들이 주식 투자를 잘해서 무역 서비스를 능가하는 돈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왜 해외로 투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일본이 디플레이션이 빠지자 일본 중앙은행은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싸게 엔화를 빌려서 해외에 투자를 하면 환차익과 함께 투자 수익까지 거둘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은 떨어지고 있으니 이것이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와다나베 부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일본과 다를까요? 같을 것이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미국처럼 이민을 받아들여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난다면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국도 일본처럼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 정서상 쉽지 않습니다. 무역수지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2023년 1분기 내내 무역수지 적자였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교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중국의 디플레이션과 미국과 중국과의 디커플링 등으로 인해 무역수지가 적자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인건비는 높아지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무역과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무역수지, 서비스 수지가 적자인 일본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게다가 한국은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1인당 출생아 수가 2020년 기준 0.82명으로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0.7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20년 정도 지나면 일본처럼 무역수지, 서비스 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무엇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메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자본수지이죠.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해서 배당수익, 투자수익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로 메워야 합니다. 한국의 자본수지는 2023년 1분기에 2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대한민국에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학개미들이. 그렇다면 해외 주식 투자를 왜 해야 할까요?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가부채는 2017년서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가부채 증가의 원인은 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지출 증가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노인에 들어가는 부양비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부채가 증가하면 한국은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달러원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즉 원화가 시간이 지나면 달러화에 비해 휴지가 되어 간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실제 1997년 IMF 전까지만 하더라도 달러원 환율은 7번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23년 7월 현재 약 1270원대입니다. 25년 동안 약 25년 동안 80% 가까이 통화가 절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달러에 투자하면 지금 추세도라면 25년 후에는 2,29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3,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25년간은 오히려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80%나 절하되었는데 앞으로 고령화가 더 심해지면 원화는 달러에 비해 더 휴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입니다. 달러 자산에 투자하고 꾸준히 오르는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20년 후에는 앉아서 거지 됩니다.